주도랑에서 나온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러다가 2022년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를 2021년에 발굴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보니까 이쪽에 또 유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이제 옆으로 가면은 이제 개천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개천이 이리로 흐르고 있죠. 보니까 이 지역이 전체가 과거에 물이 흐르면 홍수가 난다든지 그러면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쪽을 해보니까 이렇게 뼈들이 이제 담에 걸쳐서 벽담에 걸쳐서 이렇게 뼈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거 바로 밑에 뼈들이 또 이렇게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겹쳐서 나타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저 끝에 전부산대 있는 데까지가 도랑이 주로 있었는데 이 도랑이 아까 그 63년도 지도에서 봤던 그 도랑을 이렇게 손을 내서 이제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지점입니다. 그 아까 말한 그 200m짜리 거기 한 3,000명 이상 묻혔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던 지점인데 그 지점을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조사해 보니까 한 80m 정도의 그 물이 흐르던 데를 갖다 조금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람은 위에가 최대 80명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최대 80명. 그것도 이제 물에 흘러가지고 주로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이제 달라붙으면서 뼈들이 한 80여 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이제 이거는 보면 알지만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알려져 있던 사람들을 이제 거다 도랑 옆에다 쓰러뜨려 놓고 뒤에서 밟아서 이제 뒤통수 쐈다 그런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통수에 맞은 총탄 구멍이 자국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A구역 도랑에서 나온 사람 A 쪽의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개인 유품들 안경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B구역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B구역 쪽으로 보니까 그 도랑에서는 굉장히 많은 흰 단추들, 일정 집단들이 입었던 옷의 단추들입니다. 주로 아마 형무소에 있었던 제소자들, 대전 형무소에 있던 제소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개인 이분들은 전혀 신발이 안 나타나요. 신발이 없어요. 거의 신발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바로 이 총탄이었습니다. 이 총탄. 처음에 이거는 카빈이고 이거는 에만도 있고 일본 분들이 철수할 때 남겨놓은 9구식 소총, 9구식 또는 그 38식 이런 38식까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분류를 다 못했는데 이게 하나 이제 그 시기를 좀 가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형무소의 경비대라든지 지방 경찰서 파출소에 같은 데는 9구식 소총들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군.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이제 끝나가면서 구입할 수복되면서부터는 또 이제 점점 에만의 수가 이제 등증가하는 거죠. 에만의 수가. 그건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한국군을 갖다 재정비하니까 그때 아마 그 무기가 이제 공급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시지역도 보니까 이게 곤충들이 주로 이 곤충탄두로 곤충으로 사살합니다. 물론 그 에만도 여기에 오면은 이제 저기 그 구구식은 줄어들고 되게 에만입니다. 그리고 카빈, 곤충, 45구경 탄두들이 증가하죠. 그리고 C구역도 보니까 아까 거기 그 B구역하고 다르게 이런 분화들이 나오죠. 신발들이. 분화들이. 그리고 단추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부심한지나 이런 단추는 여러분이 입는 옷의 단추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기들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5차에 걸쳐서 그 산내 일대, 그 골룡골, 그 위령시설 부지 내에서 조사한 결과 모두 나온 유해 수는 1441구입니다. 1441구.
그럼 아까 저 1,400구 내지 7,000구라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줄었죠. 1,441구 정도만 나왔습니다. 뒤에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남자는 보니까 남성이 나왔는데 여성도 일부 나왔고 18살 밑에 아이들도 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는 뭐 이 정도 되어 있고 피해자 쭉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 유품에 보면은 1지점하고 2, 3, 5 1지점의 C구역은 여러 종류의 신발 단추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 1지점하고 2, 3, 5 1지점 C구역은 그 학살당한 사람들이 시기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로 저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여러 했는데 여기서 아직 가족은 한 분밖에 못 찾았어요. 얼마 전에 제주 4.3 사태로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유해는 유해가 DNA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모셔갔죠. 근데 저희가 9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세종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무슨 작업을 했냐 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2,009 이상의 유해들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중에 산내 분들이, 산내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일에 제가 그 산내 좀 이렇게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산내 건 이번에 다 하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1,100구 가까이 DNA 샘플을 해서 전부 다 지금 DNA 분석을 들어가 있습니다. 산내만. 그리고 저희가 현장 보호를 위해서 여기는 이제 3D 촬영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 국가 단위 위생 시설이 들어갈 때 저런 도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시 원 모습대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발굴한 5초에 같이도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해보니까 어떤 문제를 갖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희생지 문제입니다. 특히 위령시설 부진의 1지점과 2지점,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위닝턴이 얘기하던 데 근거를 해서 2010년에 진상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희생 인원이 1,400에서 7,000까지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가? 그리고 희생 시기가 1차, 2차, 3차, 6월 28일부터 6월 30일, 7월 3일부터 7월 5일, 16일부터 17일 이렇게 이제 딱딱딱 막혀져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맞느냐? 이제 저희가 발굴한 걸 보시지만 평면도입니다. 이런 또랑이 이만큼 나와 있고 여기 유해가 나오고 여기가 유해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상기석입니다. 상기석. 유해가 상기석에서 나오고 도랑에서 나오고 도랑 바로 위에서 조금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자, 이건 항공 사진을 보신 건데 유해가 이렇게 여기부터 쭉 도랑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서 있고 그 위에서 또 나오고 이거는 이제 상기석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까지 저희가 이 부진해에서 천 지역에 대한 트렌치를 넣어봤습니다. 왜? 아까 말한 100m짜리가 3개 있다든지 200m짜리가 1개 있다든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트렌치를 이 안에 한 150개를 넣어봤습니다. 150개를 넣었더니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기서 홍수가 났다든지 하더라도 도란에 묻혀있는 뒤에는 떠내려간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 안에 있는데 전혀 트렌치에서 저희가 찾지 못한 점으로 봐서 이 부진해에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조사했던 1지점, 3지점, 5지점, 2지점 빼고는 유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나온 유해들을 쭉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표로 만들어 보니까 2007년에 3지점이죠. 29구, 그 다음에 5지점에서 5구.
요건 아까 그 네모된 그 데서 그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신발하고 같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20년에 아까 그 바로 저희가 일부 파본 바닥에 26분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쭉 보니까 산기슭, 도랑위, 주도랑. 이 주도랑이 아까 말한 90m짜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도랑. 여기서 보니까 모두 866구의 위에가 도랑 안에서 나왔습니다. 도랑 안에서.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여기 그 경비대장 하셨던 이준영 선생님 그 메모해 놓으신 숫자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 분이 메모해 놓으신 숫자에 그 자기는 여기 산내에 가서 죽은 사람이 2차, 소위 2차 때죠. 그 사람이 한 800년 정도 될 거다. 그런데 그걸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에드워드가 하는 미국 사람이 여기서 1800명이 죽었다. 너무 과장되죠. 근데 발굴해 보니까 866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랑 위에서 108분, 그 다음에 이 산기슭에서 304분. 그러면 도랑 위, 산기슭에서 304분이 나오고 도랑 위에서 108분, 866분.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뭐를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학사 시기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사 시기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지점 산기슭은 정부가 수립돼서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7월 초순까지 형무소에 있던 군 예비수랑 또는 그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그저 20명, 30명, 뭐 10명 이렇게 끌려나가서 죽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은 주로 산기슭에서 처형을 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기존의 사람들은 그건 1차 때 학살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일지점의 주도랑, 요거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나와 있는 그 진상 보고서에는 그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토론을 좀 저희가 더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그 여러 그 증언이라든지 이런 거 뭐 문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 7월 3일 5일보다는 8일부터 11일 가능성이 더 높다. 왜? 이 7일 내지 8일, 10일로 주장하시는 분이 당시 형무소 경비대장이셨는데, 이분이 13일 날 형무소를 잠그고 떠나서 14일 날 김천 형무소에 도착했다. 2019년이죠? 2019년식이죠? 2019년에 그 독백, 어느 그 나이 드신 그 교도관의 독백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이걸 쓰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내가 13일 날, 13일 날 문을 잠그고 떠나서 14일 날 김천 형무소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미 13일 날 형무소가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16, 17일 날 아침에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차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알지만, 그 사람들이 미닝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차에 100명씩 실어서 끌고 왔다. 그래가지고 37대 추락이 왔으니까 아마 3,700명이 왔을 거다, 3차에. 그게 7월 16, 17일이다. 근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7일 날 대전으로 막 정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이송하는데, 그날 추석 30대, 몇십 대를 해가지고 100명씩 싣고 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때 도로사장이 얼마나 좋지가 않은데 100명씩 그 조그만 차거든요. 주로 실릴 수도 없고 그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지점을 발굴해 보니까 사람이 그 80명밖에 안 되더라. 80명이면 주로 두 사람들입니다. 주로 두 사람. 그 다음에 3지점, 5지점에서 나온 사람도 나온 유품이 1지점에서 나온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그 9.28 수복 후에 죽은 부역 혐의자들이 아닌가. 제가 대전 쪽에 그 민간인 희생자들을 쭉 조사하면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부역 혐의자로 죽은 그 유족, 그게 안 나타나요. 부역 혐의자라고. 분명히 부역 혐의자로 많이 희생당하셨을 텐데, 처형당했을 텐데, 그런 게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건 부역 혐의라고 부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3차다. 그래서
과거에 1차, 2차, 3차로 했던 게 요 사건만이 그 진실에 가깝고 1차라고 부르는 거는 정부 수립부터 유교 발달 직후까지 거기 형무소에 있던 예비수나 일부 보도연맹원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 3, 5,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구입할 수복이 되고 나서 부역 혐의자들이 여기서 처형을 당하지 않았나.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그 오지점에 아까 그 5명이 나란히 이렇게 이제 뉴스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그 7월 1일 날 대전 형무소에서 소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이야기가 잘못 전해졌죠. 대전을 이제 북한군이 공습한다고 그래가지고 형무소에서 이제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형무소 문을 흔들려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걸 파괴하고 탈옥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진정이 됐는데 그때 이적 지역의 그 군부대에서 헌병 10명을 보내서 그 형무소 소요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을 해라.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5명은 왜냐하면 5명이 전부 다 다른 데는 개인 그 소총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이 5명은 본총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소요 사건하고 관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인원 저희는 그냥 발품 나오고만 갖고 가겠습니다. 희생인원은 대전 3내는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해서 전 시기에 걸쳐서 최소 1450명 이상이다. 최소 1450명 정도. 그러니까 1차에 한 300명 정도 군예비수 일부 보도연맹원이 죽고 2차라고 하는 시기에 1000여 명 주로 그 도랑에서 돌아가셨던 분 그다음에 3차에서 한 150여 명 정도가 그 부역 혐의자로 처형하지 않았나. 현재 발굴 나온 것만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정확한 희생자 추정은 이 8지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송전탑 옆에가 이제 그 많이들 추정을 하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 그 위령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도로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 도로를 옮겨서 그 도로를 회도를 하면은 그 밑에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저희가 이 도로는 2017년에 시골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부를 해봤는데 아무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죠. 그 도로가 1990년대에 만들어지죠. 90년대에 만들어질 때 뭐 추록에다가 굉장히 뼈를 많이 싣고 갔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여기 그 구청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래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회도를 하면은 회도를 해서 그 구간을 한번 저희가 다 드러내보면은 어느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끝으로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의 반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진실의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이 아닌 이야기에다 껍데기 씌워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 그걸 진실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제기를 그 3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문헌 자료들 같은 것도 쭉 이제 같이 발굴 결과와 연계해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